우리 아버지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심한 욕설은 안 돼. 수요일엔 진짜 아팠어? 밥 처먹고 졸려서 안 온 거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그럼 그런 적 있어 없어? 네?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런 적 있어. 밥 처먹고 졸린데 머리 아프다 구라치고 안 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치. 뒤질래 진짜? 응? 네? 응? 아니 수요일에 진짜 아팠어요. 학교 끝나고 보면. 아니 얼마나 아프면 학원을 안 와? 네? 얼마나 아프면 학원 안 와? 모르겠어요. 그냥 슬쩍 아프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슬쩍 아프고. 뒤질 것 같아? 그건 아니었어요. 난 뒤질 것 같아. 근데 맨날 수업하잖아. 구라가 아니고. 아우 진짜. 현우야 처음 봤지? 절대 먹이 주지 마. 알겠어? 앞머리가 되네. 네. 신기해서. 머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포장지가 뭐 좋든 나쁘든 뭐 대가리 똥이 차이는데. 네,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안 그러게 생겼니? 아우 저놈 새끼 진짜. 왜 막 살지 얘가? 이제 포기했어? 공부 안 하기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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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이고 싶네. 진도 나갑니다. 함수. 내용이 많다. 함수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어려우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다. 애초에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특히나 개념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개념을 잡고 쥐고 흔드는 문제들이 특히나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점수 기말고사에서 받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대충 절반 정도가 함수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진짜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여태까지 배운 함수 뭐뭐 있어? 이차함수, 또? 일차함수, 또? 그냥 함수. 병신. 함수 그 개념 배우지 않아요. 뭔데 그러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배운 걸까 안 배운 걸까? 안 배운 거. 보통 이제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함수가 처음 나오는데 함수를 뭐라고 가르치면? x값을 넣으면 y값이 나온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지, 그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략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다른 개념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 진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단원에서 말하는 함수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아시겠죠?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응이 뭘까? 어이 멍청이, 대응이 뭐야? 화재 대응? 네. 이렇게 대응. 아니. 대응이 뭐예요? 무언가 하나가 짝이 지어지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X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얘는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X라는 원소들이 들어와 있으면 되고요. Y라는 집합이 있다. 얘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Y 원소들이 들어와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X, 이름이 X인 집합이 있고 이름이 Y인 집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럼 함수는 뭐냐면 집합 X의 원소 X 하나에다가 집합 Y의 원소 Y 하나가 서로 짝이 지어지는 걸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요 짝이 지어지는 이 화살표의 관계를 뭐라 하냐면 대응 관계라고 한다. 알겠어? 요걸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뜻인 거냐면 어떤 함수에 X를 집어넣는 거고 그 결과로 Y가 튀어나온다. 요거를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온다.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요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 얘는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돼서 튀어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됐어? 다 여기까지? 네. 혹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애초에 원소를 주머니 형태로 그림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면 X에서 Y로의 대응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응되는지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알겠어? 얘는 집합의 대응 관계, 얘는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에 대한 대응 관계고, 얘는 실제로 X의 원소랑 Y의 원소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요런 차이점이 있다. 아시겠어? 네. 자, 그러면 요 대응까지 아셨으면은 실질적으로 함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의 정확한 정의가 중요하다. 함수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X,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의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인 거죠. 이해돼?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다 했으니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인 거고, 함수에도 이름 붙일 수 있었지, 그지? 내가 여기다 F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다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정의를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케이?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나?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보이는 그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원소에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에 숨겨진 뜻이 뭘까?
x의 각 원소에 라는 거의 숨은 뜻이 뭘까요? 숨은 뜻이 뭐냐면 집합 x의 원소는 빠지지 않고 모두 라는 뜻이 숨어 있어. 알겠어? x의 각 원소에 라는 뜻에는 x의 원소는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로 숨어 있는 뜻은 뭘까? 두 번째로 숨어 있는 건 하나씩이죠, 하나씩. 얘는 무슨 뜻이야? 어떤 뜻이 숨어져 있어? 함수의 정의에서. x 2개 이상에서 하나가 원소. 응? 어떤 뜻이 숨어져 있어? 이런 거죠. x 원소 하나에 y 원소가 두 개씩 대응되는 게 불가능하다. 오케이? x 원소 하나에 y 원소가 두 개 대응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요 그림에서 x의 원소가 화살을 두 발씩 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y의 원소는 남아도 된다. 가 세 번째 뜻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x는 전부 화살을 쏜다. 알겠어? 두 번째, 얘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화살은 한 발씩만 쏜다. 오케이? 화살은 한 발씩만 쏜다. 다음에 y의 원소는 남아도 되는 뭐 더 쉽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화살을 안 맞는 y가 있어도 된다. 이해되시나?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원초적인 함수가 지켜야 되는 세 가지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요때 지금 우리가 함수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는데 집합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선 두 개가 필요해요. 그죠? 이 중에 화살을 쏘는 애 x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화살을 쏘는 애들이 모아져 있는 집합을 졸리냐? 아니 듣고 있었는데 졸리지. 안 졸려요. 졸리지. 안 졸려요. 처음 보는 눈빛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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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살을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정의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합시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대응관계가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화살을 쏘는 애들 x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이해돼? 네. 다음에 그럼 y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공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공역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y가 될 수도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y 말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치역이라는 애가 있어. 치역은 뭘까? 실제로 y가 된 애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함수의 정의를 보면 y의 원소는 남아도 돼. 그러니까 화살을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야. 이해돼? 그런 애들까지 전부 다 모아놓은 게 공역이고요. 그냥 여기에 떡하니 나와 있는 애는 무조건 공역이고, 이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건 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역은 정의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치역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원소의 모양은 fx고요. 요 x라는 애는 정의역의 원소면 괜찮겠지. 그러면 얘가 치역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시나? 이 상태면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함수 f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얘가 곧 치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이해됐어? 어디가 이해 안 돼? 또 같은 말 아니에요? 뭐가? 공역이랑 치역이랑. 될 수도 있는 애들. 된 애들. 이렇게 생겼어. 공역은 4, 5, 6. 대응 관계에서 화살을 맞는 역할을 하는 애들 전부 다 공역이야. 치역은 4랑 5야.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이해되시죠?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배운 세 가지 조건. X,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화살을 쏴야 되고요. 한 발씩만 쏴야 되고요. Y, 공역에 있는 애들은 화살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한 놈이 여러 발을 맞아도 상관없다. 만 지키면 일단 함수라는 이름은 달 수 있다. 라는 거죠. 아시겠나? 이해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 함수를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 종류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 뭐게? 대응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알겠지? 식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랑은 상관없어. 대응 관계. X, 정역에 있는 애들이 Y, 공역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뭘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정의가 명확합니다. 정의역의 원소 2개가 만약에 서로 다르면, 오케이?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뽑아 봤을 때 다르면 1대1 함수야. 이해돼? 어렵지? 하지만 이걸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1대1 함수입니다. 아까 함수는 뭐였어?
Y에 있는 애들이 화살을 여러 발 맞아도 상관없었잖아. 그지? 얘는 그건 안 돼. 한 발씩만 맞아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 이해돼? 이게 1대1 함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는 뭘까? 1대1 함수에 대응이 붙었는데 뭐게? 얘는 1대1 함수 중에서 중요한 단어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 하는 애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1대1 함수는 X가 화살을 한 발씩 전부 다 쏘면서 Y도 한 발씩만 맞으면 돼. 그러면 1대1 함수는 화살을 못 맞는 Y가 있어도 돼? 있으면 안 돼? 있어도 돼요. 그죠? 그래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내 1대1 대응 함수는 그렇게 화살을 한 발씩만 맞는 와중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공역은 뭐였어? Y값이 될 수도 있는 애들. 치역은 뭐였어? Y값이 된 애들. 될 수도 있는 애들이 곧 된 애들이면 화살을 안 맞는 Y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선택받지 못한 Y가 있을 수 있어.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Y가 있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너는 왜 그딴 표정으로 수업 듣는 거냐고. 아니 얘 수업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아니 수업 듣고 있어요 지금. 수업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자면 남는 Y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요게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어?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잘 봐봐. 그러면 1대1 함수 지금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긴 하잖아. 그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애매하긴 해. 그래서 문제에서 거의 잘 안 써먹어. 누구를 잘 써먹냐면 1대1 대응 함수를 잘 써먹습니다. 얘는 조건이 1대1 함수에 비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붙는 순간 굉장히 빡빡해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순간 굉장히 빡빡해져요. 알겠어?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먹으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 둘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도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뭐야? 항등이 뭐야? 항상? 에? 항등이 무슨 뜻이야? 언제나 같은 걸 항등 함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항등 함수는 모양이 정해져 있어. y는 x야. 오케이? 다항 함수일 경우에 식으로는 y는 x라고 쓰는 거고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쉽게 쓰면 넣은 x가 그대로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항등 함수입니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1.5를 넣으면 1.5가 나오는 게 항등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뭐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상수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 모든 x가 똑같은 y에다가만 다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면 상수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 어떤 x 값을 넣어도 똑같은 y 값이 나오면 상수 함수. 이해돼? 구분할 수 있겠어? 필기하세요. 듣고 있지, 현우야? 잘 듣고 있지? 듣고 있는 거 맞지? 현우야,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가 함수의 종류를 배운 겁니다. 종류를.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오케이?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한번 아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두 개의 함수가 같을 조건을 말로 쓰시면 이래. 정의역. 모든 원소 x에 대해 모든 대응 관계가 일치 하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이걸 쉽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같은 걸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된다. 이러면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봐.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f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함수가 뭐냐면 x제곱이고요. g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뭐냐면 함수가 절대값 x야. 둘은 같아 아니면 달라? 같나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어떻게 똑같아? 당연히 다르죠. 그죠? 하지만 얘네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요걸 사용하는 거.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만 대응관계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정의역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의역을 요거 3개만으로 제한을 해봅시다. 얘가 없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x에다가 못 넣는 숫자 뭐 있어? 뭐? 무리수. 뭐? 아, 루트 2. 그건 왜 못 넣어? 누가 넣지 말래? 못 넣잖아. 허수 빼고 다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정의역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 x값을 못 넣는 숫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정의역의 개념을 적용하면 얘는 뭐야?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이제 fx랑 gx에는 마이너스 1, 0, 1 요거 3개밖에 대입을 못해. 알겠어? 잘 봐.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그러면 요 f라는 함수는 공역으로 0이랑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 0, 1이 정의역에 있을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이해돼? gx라는 함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얘도 정의역은 똑같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공역은 똑같이 0이랑 1인데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지. 그지? 함수가 다른데 정의역의 원소가 전부 다 똑같고 대응관계가 전부 다 어때? 똑같지.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fx랑 gx는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로. 뭔 말인지 알겠어? 모양은 다르지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관계가 일치하면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요게 함수가 같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돼? 다음. 함수의 개수. 오케이? 무슨 뜻일까? 함수의 개수 얼마나 있는지. 턱딱 개고 실실 쪼개면서 힘의 개수 몇 개가 있는지. 두 개밖에 없잖아. 뭐? x랑 y. 턱은 왜 자꾸 괴는 거냐? 건방진 놈아. 함수의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봐봐. 이런 거죠.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같아야 되고 뭐까지 같아야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대응 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지? 그럼 대응 관계가 다르면 다른 함수로 보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원소의 정의역이랑 공역을 가져도 얘네끼리 서로 다른 대응관계를 갖고 있으면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원소가 2개고 공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는 대응관계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지, 그지? 그럼 함수 1개, 그지? 또 어떻게도 그릴 수 있어? 요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그럼 함수 2개지? 이해돼? 또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 하나 그릴 수 있죠? 이러면 3개. 전부 다 4로 가는 거 그릴 수 있죠? 이러면 4개.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2개고 공역의 원소가 2개면 함수의 개수가 총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걸 사용해서 구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볼 건데 정의역에는 원소의 개수가 r개고요. 공역에는 원소의 개수가 n개야. 첫 번째는 그냥 함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면 정의역에 대한 게 조금 더 빡세, 공역에 대한 게 조금 더 빡세. 뭐? 정의역이 훨씬 더 빡세죠. 왜냐면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만 쏴야 되니까. 이해돼? x값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기준을 정의역으로 삼는 게 좋겠어? 공역으로 삼는 게 좋겠어? 정의역으로 삼는 게 좋겠죠. 그죠? 잘 봐봐.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n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함수인 경우에 n가지죠. 그러면 x 정의역에 있는 원소 r개가 전부 n개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돼? 몇 개야? RNG. n의 r제곱 아니야? r개의 원소가 전부 다 경우의 수가 n개씩이야. 그럼 n을 r번 곱할 거 아니야. 그럼 n의 r제곱이지. 알겠어? 정의역의 원소가 r개, 공역의 원소가 n개일 때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이다. 두 번째,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뭐였어 1대1 함수가? x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한 발씩 화살을 쏠 건데 y에 있는 애들도 한 발씩만 맞아야 돼. 남는 애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도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뭐? 뭐? 생각을 좀 해. n에 r 마이너스 1. 그게 생각한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날라오는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Y에 있는 애들 N명 중에서 화살 맞을 R명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NCR.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화살 맞을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첫 번째로 맞는 애는 첫 번째 원소한테 화살을 맞을 거고 두 번째로 맞는 애는 두 번째 원소한테 화살을 맞을 거고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NPR이죠? 이해돼? 이해돼?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지, 병신한테. 이러고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되겠냐? 어? 아니 근데 R에서 하나씩 X에서 하나씩 쏘는 거니까 R게 있는 거 아니야? 화살이 알게 날라올 거잖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화살 맞을 R명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NR인데 맞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 안 돼? 예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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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세 번째 1대1 대응 함수는요? (1대1) 대응 함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n이랑 r이랑 같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남는 y가 없어야 되니까 애초에 요거일 때만 1대1 대응 함수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n이랑 r이랑 같으니까 n팩 또는 r팩 하시면 되겠죠? npn이니까. 이해돼? 이해됐어? 네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는 몇 개? 한 개. 왜?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니까 이 세상에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5번째는 뭐야? 너 왜 필기하려고 그래? 아직 안 끝났잖아. 벌판 이렇게. 5번째 없는데요? 상수. 상수함수는 몇 개? 한 개. 상수함수는 몇 개? 상수함수는 이제 알게. 몇 개야 상수함수? n개죠? 알겠어? 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아니 공역에 있는 원소 딱 하나로만 가야 된다. 알겠어? 그럼 전부 다 첫 번째 해수일 때, 전부 다 두 번째 해수일 때, 전부 다 n번째 해수일 때 경우의 수가 n개 있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이거 하면 필기 끝입니다. 아니 현우야, 잘 듣고 있냐고. 이해되고 있냐고. 졸려? 안 졸려? 확실해? 문제풀이 갑니다. (1221번부터죠) 눈으로 봅니다. 자, 집합 x 1, 2, 3에서 y 0, 1, 2, 3으로의 대응 f가 그림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f1은 2냐? 맞아? 네. 1 넣으면 2 나오죠? 1이랑 2랑 대응되고 있으니까. 자 2번 f의 정의역은 x다. 맞나요? 화살을 쏘는 애들이 x니까 x가 정의역이고요. 다음에 y의 f의 공역은 y다. 맞아? 화살을 맞는 애들이 y니까 공역이 y죠. 4번 치역은 1, 2, 3이냐? 맞아? 틀려요. 그죠? 그럼 치역이 누구누구야? 0, 2가 치역이 되시면 되겠죠? 다음에 1226번. 자, fx가 갈라져 있어요. 그죠? 정의역이 1을 기준으로 정의역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1, 1보다 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어렵지 않죠? 자, f 마이너스 2는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되죠. 왜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을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다음에 f2는요.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되죠. 넣으시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자, 1233번. fx에 대하여 3x, f3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k이고요. f10은 16일 때 f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 x에 3 넣으면 f10은 그죠? k 플러스 9. f10이 16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모르는 문자 단 하나 k를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근데 f3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k에서 f10을 구하려면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이해돼? f10이니까 x에 10을 넣는 게 아니라 x에 3을 넣어야 실제로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 맞아? 그러면 x에다 3 넣으시면 f10은 여기다 3 넣으면 9 플러스 k인데 얘가 16이니까 k가 얼마란 얘기야? 7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 그럼 정답으로 뭐 써야 되냐면 f7 정답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구하려면 x에다가 몇 넣어야 되나? 2 넣으시면 되죠. x에 2 넣으시면 f7은 4 플러스 7이니까 11이 정답입니다. 자, 1237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뭐냐면 7의 x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요. 그때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연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정의역에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1부터 시작입니다. f1은 얼마야? 7. f2는 얼마야? 아 1의 자리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7이 14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F3은 얼마야? F4는요? 1. F5는? 다시 7이 나왔다. 그죠? 그럼 뒤에는 안 봐도 뭐야? 반복될 거 아니야. 그지? 그니까 결국에 함수값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값이 1이랑 3이랑 7이랑 9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원소가 1, 3, 7, 9 4개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 (1244번) 자, 집합 x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한대요. 그죠? 요때 뭘 찾으래? 성립하지 않는 거. 같다가 성립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오케이? 넣어봐야 되는 원소는 마이너스 1, 0. 교내봉사 그만 졸려해. 왜 이렇게 졸려해? 또 어제 몇 시에 잤어? 근데 왜 이렇게 졸려해? 2시에 자는데 왜 이렇게 졸려하냐고. 나도 2시에 자. 근데 왜 지각해? 이 스키는요? 저 2시에 잤어. 내 스키가 제일 문제네. 그냥
그냥 문제 삼고 싶지도 않아. 쟤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 녀석의 문제는 뭐냐면 별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 아니에요. 뭘 아니야? 진짜 너 그럼 저번 주 토요일에 일어나서 네. 카톡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됐다. 그런 느낌이었어? 네. 진짜예요. 네, 토요일에 연락했어요. 어. 뭐라 했어요? 오늘 학원 가는 줄 모르고 어제 늦게 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연휴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토요일까지 싹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거라니까? 그게 진짜면 진짜 멍청한 거야. 내가 분명히 계속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는 거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는 거다를 누누이 말했는데 야, 네. 너 카톡 알람 켜 있어?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카톡 알람 켜놨는데 제 핸드폰에 그 알람을 꺼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야? 살아갈 마음이 없죠. 근데 왜 그따구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알람을 켜놔야 돼서. 그걸 이제 알았어? (1244번) 정의역의 원소를 3개만 넣어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함수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둘 다 5개 다 fx랑 gx 함수가 2개가 나와 있는데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아보시려면 뭐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대응 관계만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하나씩 다 가볼게요. 자, 1번에서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6. 0 넣으시면? 3. 1 넣으시면? 6. g라는 함수는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야? 3. 6 아니야? 6이죠? 0 넣으시면? 3. 1 넣으시면? 6. 그러면 fx랑 gx는 같은 x값을 넣을 때 전부 다 같은 y값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 할 수 있죠. 자, 2번은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야? 2. 0 넣으시면? 1. 1 넣으시면? 2. g는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넣으시면? 1 넣으시면? 그럼 얘도 같다라 할 수 있어? 네. 3번은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0 넣으시면? 0. 1 넣으시면? 1. g는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0 넣으시면? 0. 1 넣으시면? 1. 얘도 같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4번.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죠.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 1 넣으시면? 마이너스. g에다가는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0 넣으시면? 1 넣으시면? 0. 얘 다르네. 4번이 정답이다. (125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 중에서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봐봐. 일단 이거 뭐야? 이거 명제야. 맞아? 이면이 들어갔죠. 명제야. 그지? 그러면 얘가 참이 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배운 거 있어? 이렇게 생긴 거 배웠어? 함수 하면서? 어떻게 생긴 거 배웠어? 요거 대우는 배웠어요. 그죠? x1이랑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요거는 배웠어. 이게 뭐였어?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죠?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애들이 뭐냐를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기억은 어때? 봐봐. 기억은 이렇게 생겼지. 그지? 맞아? 네. 니은은 어떻게 생겼어? V자로 생겼죠. 이렇게. 네. 디귿은 어떻게 생겼어? 모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1대1 함수를 그림으로 구분하는 법을 알면 좋겠지. 그지? 어떻게 구분할까? 함수. 뭐? 저의 그림은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잖아. 어떻게 알아볼까? 결국에 안 되는 게 뭐냐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같아야 돼. 그지? 같은 x값을 그리는 방법이 뭐 있어? 아니 다른 x값을 그리는 방법이 뭐 있어? x값끼리 다르면 그거에 따른 함수값들도 서로 달라야 돼. 그걸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첫 번째 기억은 이렇게 가로로 생긴 직선을 아무데나 그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1대1 함수야. 니은은 아무데나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x값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인 거잖아. 그지? 다른 x값을 대입한 거고 다른 x값을 대입한 건데 같은 가로 직선에 있다라는 말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디귿은 아무데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1대1 대응. 그러면 기억 디귿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어? 1대1 함수는 가로로 직선을 그었을 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아무데나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만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다음 1259번.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에서 R로의 함수.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다. 그죠? 못 나올 숫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fx가 0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여야 되고요. 다음에 0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여야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죠? 1대1 대응이래. 어떻게? (1대1) 대응은 뭐였어? 하나씩 대응하면서 나누는 게 없는. 그렇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것. 그죠? 즉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 화살을 못 받는 y가 없어야 돼.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봐봐. 왜 요 단원에서 함수, 우리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직선이랑 포물선에 대해서 지겹도록 했단 말이야. 그지? 걔네 실제 이름이 1차 함수고 2차 함수야. 그러니까 걔네는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정신 좀 차려, 좀. 뻥! 너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왜 이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여태까지 했던 함수랑 약간 달라. 1차 함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는 그냥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근데 그 차이점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이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알겠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 단원을 배우면서 정의역의 개념을 들고 왔어.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모든 함수는 정의역이 다 어때? 예.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정의역의 개념을 이제 주입을 했단 말이야. 이해돼? 정의역의 개념을 배웠어. 내가 정의역만 함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은 정의역이 다 어땠어? 실수 전체였단 말이야. 내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해되시나? 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 실수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계속 차곡차곡 집어넣은 함수가 다항함수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함수는 그냥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없고 공역의 원소가 몇 개 없지만 화살표만 제대로 그어져 있으면 함수라고 보는 거였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건 1대1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1대1 대응 함수죠. 이해돼? X가 화살을 한 발씩, Y도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내가 대응 관계를 조금 다르게 그렸어. 1대1 대응 함수야? 네.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해돼?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건 다항 함수는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대응 관계를 갖는 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는 전혀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는 이 1, 2, 3 사이에 수많은 숫자들이 전부 다 끼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하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1, 2, 3 사이에 엄청나게 수많은 숫자들이 다 끼워져 있고 얘네가 화살을 다 한 발씩 날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함수는 정의역의 개수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서 화살표만 제대로 쏘고 있으면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함수야. 그래서 이 1, 2, 3 사이에 진짜 수많은 숫자들이 끼워져 있어. 만약에 얘가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함수의 대응 관계를 하나를 그릴 건데 이 대응 관계는 1차 함수의 대응 관계고 증가하는 1차 함수의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 그래서 1을 넣으면 일단 4로 갈 건데 그래서 4, 5, 6으로 갈 건데 얘네 사이에도 수많은 숫자들이 끼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이 4로 갔어. 그러면 증가하는 1차 함수니까 1 다음의 숫자는 4 바로 다음의 숫자로 가야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2는 이제 5로 갈 거야. 알겠어? 근데 가다가 어떤 놈이 자기 순서에 안 맞게 그것보다 하나 밑에 있는 애로 가버렸어. 오케이? 하나 밑에 있는 애로 가버렸어. 이래도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배운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란 말이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쭈르륵 순서에 맞게 대응이 되면서 오케이? 대응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했어. 맞아? 그러니까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야. 근데 얘도 1대1 대응 함수고 얘도 1대1 대응 함수야. 그지? 맞아? 근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실수 전체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면 이 중간에 한 놈이 자기 순서에 안 맞게 그 다음에 있는 애로 가버리면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자기 순서에 맞게 다 알아서 잘 간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함수를 배움으로써 굳이 요렇게 정의역이나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 자기 순서에 맞춰서 가지 않아도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가 제일 중요하긴 해. 그지?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를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배워온 다항 함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는 이미 알아서 함수였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어. 오케이?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아서 그냥 함수라고 써먹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 함수라는 단원을 정확하게 배우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죠.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0보다 작을 때 가는 거지. 그지? 얘 어떻게 생겼냐면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맞아? 그러면 오른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애, a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다 그려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여기서 시작해야지. 만약에 내가 여기 말고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만큼의 공역은 치역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실수 전체 R에서 R로의 함수기 때문에 이 Y축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공역이야. 이해돼? 근데 1대1 대응이라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해야 돼. 즉, 이 Y축에 있는 값들 중에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함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그려버리면 이만큼은 등장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니까 이 잘린 점에서부터 딱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기울기는 어때야 돼? 기울기는? 얘도 지금 1차 함수니까 기울기만 정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 그지? 기울기 어때야 돼? 음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양수로 그렸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해되시나? 이걸 대응 관계로 설명을 해보자면 쉬운 버전으로 갈게요. 쉬운 버전. 뭐 4, 5, 6, 7. 원래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다 질서에 맞게 뚝뚝뚝 가는 거야. 오케이? 뚝뚝뚝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에서 딱 끊긴 요 점에서 함수를 시작을 안 하고 이 점에서 함수를 시작하게 그렸어.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면 1은 4로 가고 1은 5로 잘 가다가 3이 갑자기 7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남잖아. 안 돼. 그지? 이해돼?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 기울기를 양수로 그려버렸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1이 4로 잘 가고 2가 5로 가다가 갑자기 3이 4로 가버리는 거야. 안 돼. 이해돼? 그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건 필기에다 추가를 해놔. 만약에 우리가 익히 배운 다항함수에서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뭐만 가능하냐면 단증가,
또는 단감소 함수만 가능하다. 단증가는 뭐냐면 증가만 하는 함수. 단감소는 뭐냐면 감소만 하는 함수. 이해돼? 우리가 익히 배운 다항 함수들이 1대1 대응임이 성립을 하려면 단증가, 증가만 하거나 단감소, 감소만 하는 함수여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보시면 얘 다항함수네. 그죠? 좀 잘려있긴 하지만 다항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얘를 보니까 먼저 감소를 해버리고 있어. 그죠? 그럼 얘도 감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야? 제 기울기인 a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되는 거지. 뭔 말 이해되시나? 네.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여기 잘린 점에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 하지 않았냐? 얘 0 넣으면 얼마야? 2죠? 얘 0 넣으면 얼마야? 2죠? 그건 이미 맞춰져 있었다. 알겠어? 얘도 0,2고 얘도 0,2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이미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감소해야겠구나 해서 기울기가 음수다 라는 조건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265번) 집합 x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요. 집합 y는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1차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하여 4ab의 값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다항함수지. 1차 함수죠.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단증가 단감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이미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하나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처럼 1차 함수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미 1차 함수 하나니까 기울기만 잘 정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하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뭐 만족해야 될까? 봐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함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죠? 공역을 담당하는 y는 0부터 2까지야. 그지? 그러면 여기 0부터 여기 2라고 해봅시다. 요 네모칸 안에다 함수를 그려 넣어야 되는 거네.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y가 0부터 2까지니까 요 색칠된 네모칸 안에 1차 함수를 그려 넣어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근데 정의역은 무조건 전부 다 써야 되니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은 무조건 처음과 끝은 그려야 돼. 이해돼? 이 색칠된 네모칸 중간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무조건 연결되게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은 전부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원래 그냥 함수면 공역을 다 안 써도 돼. 그니까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어요. 이해돼? 혹은
뭐 그냥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어. 맞아? 근데 지금 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니까 특히나 뭘 만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y도 전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전부 다 써야 되지. 그니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꽉 차게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도 그려야 되냐면 위랑 아래에도 꽉 차게 그려야 돼. 그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되고 공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려질 수 있는 게 이 빨간색 그래프밖에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다 이해됐어? 확실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이거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앞에 있는 설명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쨌든 단증가 또는 단감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고 정의역은 무조건 처음과 끝을 다 써야 돼. 그지? 그러면 얘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왼쪽 제일 끝에 점은 몇 컴마 몇이겠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겠죠? 이해되시나?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점은 몇 컴마 몇이겠어? 3,2야. 이해돼? 요때 A, B 값 구할 수 있지. 그지? 이해돼?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는 0이고 3,2 대입하시면 2는 A가 0이라고? 바보 아니야? 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3,2 대입하시면 2는 3A 플러스 B지. 이해돼? 요거 연립하시면 A, B 값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하시면 A가 얼마? 2분의 1. B는? 2분의 1. 그러니까 요때 f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 감소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감소할 때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왼쪽 위에 점이 몇 컴마 몇이어야 돼? 근데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요. 아이 그럼 일단 해봐. 닥쳐줘. 오른쪽 아래는 몇 컴마 몇이어야 돼? 3,0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마이너스 1,2일 때 3,0일 때 대입해서 또 똑같이 연립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A가 양수일 때니까 요것만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 요렇게 푸는 겁니다. A가 양수가 어떻게 있어요? 안 볼 거면 눈은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잠시. 이해됐어? 음. 1271번. 집합 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예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2차 함수가 나와 있죠.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나? 2차 함수 지금 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러면? 정의역을 내가 정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뭐가 되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도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 곧 치역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역이니까 y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되시나? 그럼 봐봐. 원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전혀 아니야. 그지?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정해주는. 내가 정의역을 정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 즉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도록 정의역을 내 입맛대로 골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잘라서 어디를 보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만 보시면 증가만 하고 있죠. 그죠? 왼쪽만 보면 감소만 하고 있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는 지금 정의역이나 공역의 꼬라지를 보니까 증가하는 데를 찾아야 돼? 감소하는 데를 찾아야 돼? 증가. 증가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정의역의 x가 a보다 계속 커져. 공역도 a보다 커져. 그러니까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져야 되니까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 지금 대칭축이 x는 3이잖아. 그지? 맞아? 3을 기준으로 3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증가함수니까 오케이? 증가함수니까 이만큼을 볼 건데 꼭 이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야. 이해돼? 꼭 이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잘라서 이만큼만 써도 증가함수야. 그지? 여기서 잘라서 이만큼만 써도 증가함수야. 그죠? 그러면 딱 잘랐을 때 그 시작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어야 돼? a,a로 시작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이 a부터 시작이야. 얘도 화살 쏴야 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의 x좌표는 a여야 돼. 공역도 a부터 시작인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도 시작해야 돼. 그래서 a, a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현우야 이해돼? 이거 이해돼? 확실해? 좀 반응을 보여줘. 그 공허한 눈으로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호두깎이 인형처럼. 확실한 거지? 이해되는 거지?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돼. 알겠어? 요거 이해되세요?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a. 그지?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데 걔가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공역,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a야. 맞아?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가장 밑에 있는 점의 좌표가 a, a여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a, a를 지나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대입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니까 a 값이 2 또는 5가 나오는데 누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어? 5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왜? 우리는 x가 3보다 큰 상황에서만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됐어?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다음에 1277번이죠. 눈으로 봅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1번
f가 상수함수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요거 집합 무슨 집합이야? 치역. 치역이죠? 그죠? 상수함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냐? 맞아요? 아니요. 맞죠? 맞아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단 한 개에 대응되니까 치역이 한 개라 그랬습니다. 2번 f가 항등함수면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맞나요? 항등함수가 뭐야? 항등함수가 뭐야?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면 3이 나와. 그지? 그러면 치역과 정의역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 네. 네. 2번도 맞죠? 3번 f가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f는 1대1 대응이냐? 맞아? 네. 맞죠? 정의였으니까. 4번 유한집합 xy에 대해서 x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y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f는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아? 네. 아,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확실해? 네. 왜? 공역과 지역이 같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x의 개수랑 y 개수랑 똑같으니까 y에 남는 게 없는 거네. 그 남는 게 없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되는 거. 그렇지. x가 전부 다 화살을 쏠 거야. 그지? 이해돼? x가 한 발씩 화살을 전부 다 쏠 건데 공역은 화살을 안 맞는 애가 있어도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y가 화살을 다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의역이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5번은 어때요? 아니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이랑 fx2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x값도 서로 같으면 f는 1대1 대응이냐? 맞아? 틀려요. 틀려요. 뭐에 틀리죠? 그 같은 게 아니라 이게 틀려야 되는 거죠. 틀려요. 뭔 설명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거에 대우를 한 게 1대1 대응이지. 대우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똑같아. 뭐 대우가 무슨 소용이야. 1대1 대응 아니고 뭐여야 돼? 1대1이어야 되는 거죠. 왜 1대1 대응이 안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지. 이해돼? 5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1290번. 이거 엎드렸다 일어나서 이거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죽을 때가 됐나 보지? (1290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를 만족을 하고 f3은 2일 때 f-3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냐? 항등식. 뭐? 항등식 아니에요. 뭐가 항등식이야? 이해 실수. 아, 그러니까 항등식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지.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이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는 문제인데, 오케이? 보통은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요꼴로 나오거나 아니면 fx 곱하기 fy로 나와요.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 y에 둘 다 0을 넣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x, y에 둘 다 0 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f 몇이야? 0. 0. 우변은요? 2f 0이죠? 그러면 f0 값을 구할 수 있어. 얼마야? 0. 얼마? 0이죠? 이해돼? f0 값을 반드시 잡고 출발하셔야 문제가 편합니다. 이해되셨나? 다음엔 어떻게 할까? 허리야 씨. 다음에는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올 때마다 헷갈려서 나올 때마다 틀린다.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이야. 그러니까 내가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집어넣는 값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함수값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고정된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고정된 방법은 xy에 둘 다 0 넣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값이 굉장히 다양해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 이해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함수값 0이 있지, 그지? 0의 함수값이랑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봐. 3이랑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연관관계가 어떻게 돼? 같은 거리에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어? 0으로. 그렇게 그래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숫자적으로 생각해봐.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관계 지을 수 있는 거 뭐 있어? 양수함수. 관계를 지으라니까 양수함수 이지랄하고. 절대값이 같다. 세 개를 한 번에 관계를 지어야 돼. 현우야 뭐 있을까? 세 개를 한 번에. 연상 퀴즈가 아니라 세 개를 관계를 지으라고. 뭐 있어?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죠. 요걸로 푸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x에다가 3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을 거야. 그럼 좌변은 얼마야? 0. f0이죠. 우변은 f3 더하기 f-3인데 f0은 얼마였냐면 0이라고 구해놨고, 그치? f3은 2라고 문제에서 구해줬고 f-3은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럼 f-3이 얼마냐? 마이너스 2죠. 됐어? 요렇게 나와 있는 숫자랑 구해야 되는 숫자랑 우리가 구한 숫자랑 관련을 잘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민건이 야려? 네, 일을 해가지고. 이건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할 거야? 또 납득 안 되니까? 해야죠. 또 안 할 거야? 해야죠. 니네 엄마 밥처럼? 해야죠. 이 패드립, 야, 너 이거 모르지? 얘 있잖아.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는 줄 알아? 옛날에 엄마가 밥을 하다가 밥에 머리카락이 한번 들어갔대. 쓰레기 새끼. 그래서 그 이후로 더러워서 안 먹는데. 말이 되냐? 그럴 수도 있 뭘 끼워 맞추기야, 끼워 맞추기는. 그럴 수 없어. 아, 좀 끼워 맞춰서라도 맞춰라, 미친놈아.
자, 1297번 함수의 개수 문제죠? 집합 x 1, 2, 3 원소가 3개짜리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 원소 3개, 공역 원소 3개.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을 b, 항등 함수를 c, 상수 함수를 d라고 하래요. 자, a는 얼마? 옛날 알고 27 3의 세제곱이니까 27. 1대1 대응은 3패 3팩이니까 6. 항등 함수는 한 개. 1개. 상수 함수는 3개. 더하면 정답이죠. 그죠? 양등함수 왜 한 개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한 개인지. 항등 함수가 뭐야? 그 똑같 그 x를 넣으면 y도 똑같. 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항등 함수지. 네.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엄청 많죠. 아,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돼야 돼. 네. 다 대응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럼 한 개 아니야? 그렇게 한 개. 그럼 그럼 원소 하나마다 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한 개잖아. 네. 그러니까 원소마다 경우의 수가 다 한 개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아니야? 아 네. 아 하나마다 다 쓰는 거. 다 세도 한 개라고 병신아. 한 개. 이해됐어. 다 세서 한 개야. 다 세서. 이해됐어요. 십 13번 1311번 자, 1311번 두 집합 x는 원소의 개수 3개 1, 2, 3 y는 원소의 개수 6개 4, 5, 6, 7, 8, 9 그래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x가 정역, y가 공역.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x1이랑 x2가 x의 원소일 때, 즉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 그 두 개의 함수값도 똑같이 대소관계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커야 돼. 이해되시나? 생각을 해봐. 결국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뭘로 푸는 거야? 경우의 수로 푸는 거죠. 그죠? 얘도 경우의 수로 푸는 걸 거 아니야. 그지? 생각을 해보자. x의 원소가 3개가 있고요. 1, 2, 3. y의 원소가 6개가 있지. 4, 5, 6, 7, 8, 9 이렇게.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1이 만약에 4로 갔어. 오케이? 그러면 2는 1이 대응된 4보다는 큰 원소를 가지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러면 5, 6, 7, 8, 9 중에 하나에 대응되면 되잖아. 그지? 근데 9에 대응될 수 있어? 대응 자체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야? 3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로 취급할 수 없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3도 화살을 하나를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2가 제일 크게 가봤자 8로 가는 거고 3은 그러면 강제로 9로 가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많겠어? 적겠어? 많아요. 많아요. 그죠? 손으로 세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크게 놓고 생각을 해봐. 결국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잘 봐. 잘 들어. 한 방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른데 그 둘의 함수값이 같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지? 다 다르고 1이 제일 작고 2가 그 다음이고 3이 그 다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의 대소관계, 더 큰 애가 더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3개가 같은 공역의 원소에 화살을 쏘는 일이 있겠어? 없어. 이해돼? 얘네 3개는 전부 다 각자 다른 원소에다가 화살을 쏠 거란 말이지. 왜?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정의역이 원소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커야 되니까.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6명 중에 화살 맞을 애 3명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왜냐면 여기서 화살이 3발 날라올 거고 한 발씩만 맞을 거니까 6명 중에 화살 맞을 애 3명을 고르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할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그거 안 중요해. 왜? 이미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5랑 6이랑 8을 화살 맞으라고 딱 골라놨어. 그러면 알아서 5가 1에다 맞고 6이 2에서 맞고 3이 8에서 맞는 거 아니야? 왜?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돼? 순서가 안 중요해요.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아까 했던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맞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누구한테 맞느냐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되는 건데 얘도 물론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맞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힐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일단 3명을 뽑아 놓으면 걔네끼리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저기 있는 애들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화살을 맞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이해됐어? 끝이냐? 끝이죠? 자, 숙제 해온 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때 어디까지예요? 그거 너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민가 네? 기말고사인데 당연히 끝까지지 뭘 어디까지야. 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할래? 아니, 빼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너 수학하면서 빼먹은 거 있어? 살면서 한 번도 없을 텐데. 시험 범위에 스킵되는 게 있을 리가 있나? 없다고 미친놈아. 중학교 때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네가 공부를 안 한 거겠지.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이거 설명해 줄게. 숙제 해온 거 틀린 문제 번호 먼저 다 정리하시고요. 너 영상 봐야 되지. 너도지. 네. 화상영어는 얼어 죽을 화상영어. 아니,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너 영어 하거든? 네? 영어 하거든? 영어 따로 다니죠. 그럼 화상영어 왜 해?